될 것 같고요.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서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된다면 대국민 사과가 진짜 이루어진다면은 지난 2015년에 중동 호우기증후군 메르스 사태 이후에 삼성 서울병원 관련된 문제로 사과한 이후에 5년 만에 대국민 앞에 사과 형식을 띠는 건데 어떻게 전망합니까? 예, 사과는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그 사과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의미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평가절하할 생각은 없는데 네. 문제는 그 사과가 그러면 근원적인 해결책이냐라고 하는 만약에 질문이 들어온다면 저는 단연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학교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직장에서 사고를 치든 해가지고 반성문을 쓰면 그 다음에 모든 게 끝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보통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사과, 또 한 가지는 재발 방지책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 오늘 사과의 줄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영권 편법 승계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두 번째, 삼성의 어떤 문호조 경영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이 아주 상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첫째, 경영권 편법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에요. 네. 지금 검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맞서고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삼성 관계자들이 얼마나 그러면 검찰 수사에 진입을 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느냐를 보면은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문호조 경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김용희 씨라고 계세요. 이분이 지금 330일째 강남의 철탑 25m 고공 농성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해고를 당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이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향적인 조치부터 취해야만이 어떤 사과라고 하는 것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문제는 행동이죠. 행동이 그 다음에 옳으냐를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중이고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련해서 전현직 고위직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조금 전에 하나 했던 거는 문호조 관련해서도 결국 세 가지의 사건을 갖고 행동이 어떤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김영우. 또 재판 중인 사안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내용상에 좀 한계는 있겠죠. 근데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는 게 맞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진정성이 있고 재발 방지 책까지 어느 정도 좀 담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죠. 네. 근데 이런 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어떻게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거기서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라는 요구가 먼저 있었고 그 요구를 받아서 오늘 사과를 하는 거거든요. 준법감시위원회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십시오라고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요구한 준법감시위원회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지금 말이 너무 많아요. 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서 형량 문제가 걸려서 파기환송이 됐고 파기환송 재판부에서 지금의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면 양형에 참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요. 재판부에서. 네. 그리고 만들어진 게 준법감시위원회인데 그러면 이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의 성격을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 이것이 결국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깎아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오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요구한 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를 하는 게 결국은 서로 짜고 치는 것이라고 해석될 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벌써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화면이 나가는 것이요.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관련된 발언, 어떤 발언이 나올지가 주목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화면이 지금 이제 언론들이 현재 화면을 좀 비추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오늘 대국민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번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현장 오디오 올려볼까요? 지정된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잠시 후에 이재용 부회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 진행하는 요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원칙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재판 중에 나오고 있네요. 예, 한번 화면 현장 보겠습니다. 발표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삼성은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실망을 안겨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리기도 했습니다.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기술과 제품은 인류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늘 반성하는 마음으로 삼성의 현안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 SDS 건에 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승계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그동안 가져온 제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에 회장님이 쓰러지시고 난 후 부족하지만 회사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깨닫고 배운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미래 비전과 도전 의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 차원 더 높게 비약하는 새로운 삼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력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도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윤택해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삼성을 둘러싼 환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시장의 룰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우리 옆에 있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기업의 규모로 보나 IT업의 특성으로 보나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경영만이 생존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절박한 위기의식입니다. 삼성은 앞으로도 성별과 학벌, 나아가 국적을 불문하고 훌륭한 인재를 모셔와야 합니다. 그 인재들이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일하면서 저보다 중요한 위치에서 사업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 부여된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삼성은 계속 삼성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해왔습니다.
경영 환경도 결코 녹록치 않는 데다가 제 자신이 제대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에 제 승계를 언급한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노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의 노사 문화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서비스건으로 많은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동안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 소통과 준법 감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와 언론은 감시와 견제가 그 본연의 역할입니다. 기업 스스로가 볼 수 없는 허물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할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먼저 한 걸음 다가서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부터 준법을 거듭 다짐하겠습니다.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그 활동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오늘은 과거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미래입니다. 임직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의 성원도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근 2, 3개월간에 걸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저는 진정한 국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 나선 의료진, 공동체를 위해 발벗고 나선 자원봉사자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많은 시민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또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제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커뮤니케이션 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발언, 사실상 대국민 발언이지만은요, 그 멘트 중간중간에 반성이라는 말이 많았고 사과라는 말도 많았기 때문에 사과 멘트로 보이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에 이어졌던 문제의 첫 출발은
그 승계와 관련된 뇌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입장을 규정하면서 거기서부터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회계 부정 문제라든지 노조 문제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했고요. 또 시민 사회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도 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이렇게 하고 일단 이전부터 그러니까 사주까지만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할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우리나라 최대의 광고주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과 이벤트를 하면 언론은 아마 호평일색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사과 내용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첫째.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어떤 문장이 들어가 있냐면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법과 윤리를 어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키는 더 이상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는 약속은 있었지만 이전에 이것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해성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은 불문에 붙이고 지금부터 잘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첫째, 여기서 내용이 반쪽짜리고요. 네. 두 번째,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봤던 게 자, 신사업에 과감히 도전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신사업에 과감히 도전해서 우리 사회가 더 윤택해지도록 기여를 하겠다, 삼성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재용 부회장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삼성은 제대로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삼성 논리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 국민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불안 심리를 조장하라고 고로 삼성은 어떻게든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의 논리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오만방자한 표현입니다. 예. 이러면서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앞으로는 위법하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부분이 있다 반쪽이었다는 얘기였고요. 그다음 삼성만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지만 거기에 맥락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 짧은 어찌 보면 반성문 속에 담아야 될 내용은 다 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잘못이라는 그 과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이 처한 그 어려운 기업 그 환경에 대해서도 대국민 호소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반성도 있었고 호소도 있었고 또 어느 정도 홍보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경영권 승계 일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대국민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문호조라는 말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 노사 화합과 노사 단결을 위해서 상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했는데 이 짧은 문장 속에 저는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제 제도화되는가, 제도화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정권 차원에서 권력이 너무 기업을 못 살게 굴었던 것도 사실이 저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봐요. 삼성을 두둔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지금 뭐 이재용 그 부회장이 나와가지고 물론 삼성의 오너지만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어서 기업 활동을 하기에 정말 어려운 그 국제 기업 환경에 대해서도 호소를 했다. 뭐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논법이 이거예요. 제가 흔들리면 삼성이 흔들리고 삼성이 흔들리면 우리 사회가 윤택해지지 않아요라고 하는 논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건들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사과입니까? 첫째, 표현은 사과 표현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표현은. 하지만 맥락은 이런 맥락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문호조 경영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전에도 한번 이런 언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온 뉴스가 뭔지 압니까? 삼성 임직원들 중에서 진보 성향의 단체한테 기부한 사람이 있는지 전부 다 뒤졌다는 게 그 다음에 나왔던 뉴스예요. 행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정말로 어떤 그 사과라고 하는 것을 고해성사의 수준으로 가려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어야죠. 그래서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사례를 갖고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문제였고 저게 문제였다라고 인정을 했다면 차라리 이야기는 달라지는데 일체 질문을 받지 않고 진행자가 사회자가 궁금한 점 있으면 삼성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연락하라. 그러면 총론은 이야기하는데 강론은 내가 뭐라고 이야기 못 하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까? 형식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평가 이재용
부회장의 그 대국민 사과 발언에 대해서는 두 분의 평가가 분명히 달라요. 조금 다른 좀 입장이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르죠. 저는 뭐 기업인들이 법과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엄벌에 처해야 되죠. 그거는 뭐 그런 엄벌에 처해지는 거는 아주 마땅한 일이나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토대 환경을 만들어 줬느냐 하면은 저는 사실 정치권이 기업인들 훨씬 이상 잘못을 저질렀다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 기업인들을 청와대에 주르륵 불러가지고 밥 먹이면서 뭐 합니까? 기업인들 옥죄잖아요. 저는 그것도 옳지 않아요. 그래, 그러니까 반성은 기업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권력의 문제가 측면에서 이재용 해야되죠. 부회장이 말한 대로 지금 현재 문제의 첫 출발은 승계와 관련해서 뇌물 관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입장을 말하면서 첫 번째 출발이 뭐 에버랜드와 삼성 SDS의 문제부터 지목을 했잖아요. 지금의 시점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회계 부정 의혹까지 이어지는데 결국 그 고용 승계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언급했었던 것이 자식한테 경영권 승계하는 부분은 안 하겠다고 한 부분은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경쟁 업체들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미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국민 약속한 것에 대한 가치, 의미는 평가할 만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토를 달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나이를 환기하라. 네. 그래서 그러면 내 자식한테는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10년 뒤의 일일까요? 20년 뒤의 일일까요? 30년 뒤의 일일까요? 제가 볼 때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하는 점을 저는 그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경영권 불법 승계, 편법 승계의 시발점을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게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재용 부회장도 조금 전에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 대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이때 주심 대법관이 누구였냐면 지금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형 대법관이었어요.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로까지 어떤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의 뜻이 있고 처절하게 반성을 했다면 하필이면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혀야 됐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 좀 한 번 좀 다시 되돌아볼 포인트다. 이 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지금 현재 그 삼성 경영권 승계의 핵심적인 지배 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했었던 것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해서 삼성의 관련된 전현직 고위직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줄줄이 소환. 그래서 지금 줄줄이 소환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시점도 거론이 되고 있고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대검, 검찰,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지만은요. 움직임이 오늘 기자회견으로 해서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가속도가 없고 당장 그 어제 오늘 검찰 주변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사실은 이게 수사가 엄청 지연이 된 수사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연이 됐던 건데 이달 말까지 일단 끝낼 어떤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지금 거의 사장선에 대해서 지금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막바지라고 봐야 되고 마지막은 이재용 부회장 소환 조사가 되겠죠. 네. 이게 아마 이달 안에 어떤 끝낸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검찰의 어떤 그 일정 표현 같은데 빨리 끝내야 되겠죠. 빨리 끝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저 사과의 어떤 그 진정성을 잴 수 있는 바로 어떤 그 바로미터가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소환 조사를 받는다면 거기 가서 어떻게 진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증거를 감추기 위해서 공장 바닥 뜯고 거기다가 숨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했던 행위에 대해서 과연 이재용 부회장은 뭐라고 할지 이걸 보면 앞으로 정말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하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겠죠. 네, 앞서서 지금 소환 조사를 받은 다른 전현직 고위직들의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어떤 책임 소재 부분을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지만 오늘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저게 쉬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인정하면 자신의 지금 지위는 어떻게 되냐면 흔들려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신의 지위가 결국은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승계 작업, 다방면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그것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는 순간에 지금 어떤 이 경영권을 승계받는 본인으로서 어떤 정통성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가려고 또 다른 꼼수, 또 다른 불법이 계속 꼬리를 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끊느냐 안 끊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제 재판을 현실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모든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진다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분히 오늘 이 사과는 물론 서울 고법에서
고법의 이게 판결에 의해서 오늘 이게 사과한 것도 이 법적인 절차에 따른 거거든요. 네. 권고를 또 한 거고. 그런데 법적인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걸 사과하기는 어렵다. 다만 다분히 이제 윤리적인 측면에서 또 국민의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오늘 사과였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근데 이제 가속도는 붙겠죠. 지금 이제 원래 한 달 전에 사과해야 될 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 요청에 삼성 측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한 달 미뤄진 것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법적인 절차는 쭉 밟아가겠죠. 네, 이재용 부회장은 또 이런 말을 했죠. 그 앞으로는 그 위법에 관련되는 것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한 그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도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지킨다고 그랬는데 오늘 만약에 기자회견이요. 지금 대략 한 8, 9분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그 오너 입장에서 부회장 입장에서 세세한 것이 밝히는 것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히는 거는 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구체적으로 삼성 측에서 구체적인 앞으로 실천 계획을 내놓는다면 그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지켜볼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뭐 회사의 뭐 이사급이 되든지 실무급에서 만약에 발표를 한다면 그 자체는 또 인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거는 지켜서 기다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질 않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나오지를 않는다라면 결국은 준법감시위원회가 그러니까 요구한 입장, 그래서 입장 부응했고 그러면 준법 이거를 가지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로 가서 저 이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양형에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어떤 재수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가버린다면 저건 이벤트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 오늘 삼성 측에서는 재판에 직접 이해 당사자 측에서는 기업 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입장을 밝혔고요. 앞으로 이어져 있는 어떤 수사 절차라든지 재판 절차는 또 그럼요. 그건 또 첩법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네. 판단하는 것에서는 분명히 지금부터 이제 법치 쪽으로 뭐 재판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얘기하고 이렇게 바로 그게 때문에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양형에 참고한다는 것 때문에 박영수 특검팀이 네.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었어요. 이미 저 재판부는 기울어졌다고 판단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예. 기각이 됐거든요. 다시 재항고가 돼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 그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되죠. 네. 이거 기업 총수가 됐든 아니면 정말 자영업자가 됐든 그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이 옳고 네. 그리고 또한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정부와 정치권은 도와줄 의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지금 전쟁 중인 거는 뭐 사실이잖아요. 또 엄연한 사실이고 또 냉엄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인이 지금 현재 대내외적인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한 언급도 좀 상당 부분 할애한 내용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목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